안녕하세요. 세계국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2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투기성이 붙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투기의 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도 몰라요. 이 투기의 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러니까 당장의 그 성장형 투기성 종목들이 보세요. 우량주인데 PER 100배를 넘어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량주인데 PER 100배를 넘었는데 몇 배까지 더 오를지 그게 이거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거는 시장의 투기가 만들어줄 뿐이지 답을 가지고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적인 분석이라든지 단순 기술적 분석으로 풀이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까지 갔을 때의 주가들의 특징, 결국에 폭락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시세의 투기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대표적으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던 건 비트코인 시장을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25만원? 그렇게 오르고 했을 때 50만원? 항상 나오는 얘기들은 급락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그것보다 뭐 두세 배 많은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귀에는 급락한다는 얘기는 개소리고요. 들리는 게 몇 배 급등한다 라는 얘기만 귀 기울여서 듣게 돼요. 자기 마음 바람대로 얘기하는 것만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사람 심리가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는 이제 안 하시겠죠. 종목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언택트 관련주들의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돼서 종목들을 하나씩 볼까요?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 예상치 PER 60배를 넘어갑니다. 60배의 PER을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0년치의 수익을 주가가 반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도 폭등했죠, 최근에. 86배의 PER. 더 세죠? 네이버보다요. 그 다음에 삼성 SDI를 한번 볼까요? 삼성 SDI는 2차전지 관련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는 좀 더 오를 여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PR은 여전히 뭐 65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요. 이거는 왜 가능하느냐? 시장에 투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동성 장세, 돈이 풀려요. 돈 갈 데도 없어요.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경기 전망이 좋다면은 가치적 측면에서 종목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럼 투기성이 좀 덜하죠. 기업 가치적 측면의 종목들을 접근하다 보면은 실제로 자금이 분산되면서 상승 탄력도는 적을지 모르지만 시장은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반대로 경기 전망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선 단기성 투자에 대해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형 종목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 종목을 집중해서 돈이 들어가면은 이들 종목이 어마어마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죠. 투기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을 기억하시죠? 대우조선해양이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이 당시에 조선업종은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었고, 이 우량주가 개별주 오르듯이 올랐었어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27만원, 30만원에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팔지 않았어요. 개인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이, 대다수 투자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감자도 하고 나서의 수정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 비례한 수정 주가죠. 몇 분의 몇입니까? 지금 15분의 1이죠. 15분의 1. 이 큰 우량주가.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다 오르고 나서 그때 내릴 때 팔면 되지 않느냐.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왜냐하면 급하게 막 떨어지면은 그동안 보세요. 계좌에 100만 만약에 1억이라고 칩시다.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샀어요. 막 폭등을 해요. 150%가 올랐어요. 1억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1억 5천의 수익. 그럼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종목이 분산되기 시작해요. 종목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지지를 기다리는 동안에 한 7천 정도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2억 5천이었던 계좌는 1억 7천, 1억 8천이 돼요. 이 사람은 2억만 넘으면은 정리하자. 2억만 넘으면 정리하자. 조금만 더 반등하면은 팔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좀 더 오르겠지. 2억 5천까지 계좌가 됐었었는데 그 생각만 해요. 그리고 냅둬요. 기다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진입을 15만원에 한 사람이면은 2배 넘게 단기 수익이 났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라고 치자고요. 계좌에서. 그럼 다시 이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만약에 10만원까지 하락했었다고 치자고요. 17만 5천원에서. 그러면 물타기 생각합니다. 주식을 더 사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지금 주식 수를 늘려서 올랐을 때 더 크게 벌어먹어야지. 결론은 어떻게 됐죠? 이게 단순하게 처음 투자 원금만 날리면 상관이 없는데 빚까지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지금 막 저런 카카오 이런 네이버며 다른 제약바이오들이며 급등해서 이걸 가지고 있어서 막 100% 200% 수익이 나서 환호성을 치는 대다수 투자자들은 이걸 맛보게 될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분명히 맛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경험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방송을 안 본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이 경험을 할 거예요. 왜? 늘 그래왔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은 없으니까. STX도 한번
STX도 뭐 어마어마하게 기업 가치가 올라갔죠. 실제로 배를 팔아서 수익도 상당히 났었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번창시키면서 지금 뭐 역시 여러 가지 했죠. STX도 감자하고 뭐 증자하고 20억, 1000만, 10만, 100만, 1200만원. 이 당시 가격으로 1250만원이었어요. 초우량주였습니다. STX는 성장하는 초우량주였어요. 이 당시에 환산 가격이 1250만원입니다. 1250만원짜리 지금 6000원이에요. 6000원. 이거 물린 사람들이 물타기를 얼만큼 했었겠냐고요. 네? 이게 몇 분의 몇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죠.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거나 다름이 없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카카오가 더 오를 수 있겠죠. 월봉인데 더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투기적 시장에서 지금 PER이 80배가 넘게 형성되는데 이 종목이 100배가 될지 110배가 될지 누가 알아요? 신도 모른다니까요. 어디까지는 오르겠죠. 근데 문제는 그 어떤 종목도 제로섬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15만원으로 올 수 있다는 거고 카카오가 현재의 잘 나가는 일부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형 투기성 종목들이 랠리를 펼칠 때 끝은 결말은 항상 안 좋았습니다. 제약주의 붐을 일으켰던 한미약품 한미약품에 물린 사람들 엄청 많아요. (2015년) 당시 76만원까지 했던 주가입니다. 이 주가가 1, 2년 사이에 반토막도 금세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지금 제약주 랠리인데 회복하나요? 회복 못하죠. 이런 겁니다. (70만원) 넘을 때 200만원 간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세요? 물론 급락한다, 위험하다, 조심해야지 된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70만원에 사서 들고 있는 사람한테 귀에는, 투자자 귀에는 특히 시장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된, 시장에서 깡통 차본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 귀에는 200만원 간다 이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문제는 원금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물타기 한다고 이 돈 저 돈 다 끌어들여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또 떨어지고 결국에 물려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예정이 없던 장기 투자가 됩니다. 장기 투자해서 나중에 다시라도 오르면 모르겠는데 XTX처럼 되는 꼴들이 항상 나와요. 10년 주기로 해서 이런 경우들은 항상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OCI도 기억나시죠? OCI도 태양광 성장성을 가지고 초급등했고 초우량주였습니다. 환산 가격 65만 7천원까지 올랐었고 지금 10분의 1 딱 65,900원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우량주도 이런데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에서 다루는 우량주도 아닌 그냥 껍데기만 멀쩡한 속은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 속을 어떤지 가서 보셔야 됩니다. 수익성이라고는 1도 없는 종목들 널렸어요.
진짜 조심하셔야지 돼요. 정말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강의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좀 동영상을 잘 저장을 하셔서 욕심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내가 수익이 많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본인이 가진 종목 수익률이 20% 30% 넘어갈 때마다 한 번씩 꼭 보세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사소하게 자주 흔들리는 동물이에요. 이 영상을 아무리 보고 하더라도 막상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되면 생각이 안 납니다. 다 잊어요.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런 경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주는 올려드려야죠. NHN입니다. 이것도 약간은 트렌디한 종목이죠. 그런 성향에서 들고 온 거고, 월봉이에요. 우선 주목해서 보는 건 실적 성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분사 이후에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나타나고 사업의 안정성이 짙어지는데, 포트폴리오가 강하다는 거죠. 게임의 중심이 되었던 매출들이 다른 컨텐츠들로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결제 부분. 이런 게 사실은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아서 덜 오르고 있는 측면.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면 이런 종목들로 순환매는 벌어지는 거죠. 순환매는 나타나는 거죠. 자, 고점 95,000원에서 75,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음 랠리 때는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도 해보고요. 역시나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림의 종목들은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기반을 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을 보기 때문에 당장 막 급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뭐 이전에 추천주들 대부분들이 추천하고 계속 급등한 경우들이 많았지만 꼭 다 종목들이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의 일부분을 중장기성으로 들고 가는 건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저장을 해두시고 두고두고 계속 보시면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클럽 세계국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